20세기 초 시카고에 있던 유니언 스토키야드 들어보셨나요? 당시 미국 산업의 심장 그 자체였습니다.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정말 경이로운 효율성의 상징이었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거대한 진보의 엔진 뒤편에는 아주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.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1907년에 한 잡지 기사가 스토키야드를 이렇게 묘사했어요. 와, 이 문장 하나만 봐도 그 압도적인 규모가 느껴지지 않으세요? 텍사스에서 캐나다라니.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수의 가축들이 매일같이 바로 이곳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. 자,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보겠습니다. 바로 세계 최대의 시장으로서의 스톡야드입니다. 당시 사람들 눈에 이곳이 얼마나 대단한 그야말로 현대 산업의 경이로움 그 자체로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시죠. 이게 그냥 평범한 월요일 아침 풍경이었대요. 단 하루 만에 도착하는 가축 수가 정말 엄청나죠. 소가 35,000, 돼지가 5만, 양이 35,000마리. 이 어마어마한 물량이 바로 미국 전역의 식탁을 책임지는 거대한 동력이었던 겁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가축이 거래되는 하루 거래액은 무려 20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. 1907년에 200만 달러라?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천문학적인 거액이죠. 그야말로 돈이 강물처럼 흐르는 곳이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물론 이 거대한 상업 엔진을 쉬지 않고 돌리려면 그야말로 군대 규모의 인프라가 필요했습니다. 매일 화물 열차가 3,000대, 기관차가 100대 이상, 그리고 2만 5천 명이나 되는 노동자들이 쉴 새 없이 움직여서 이 장관을 만들어냈던 거죠. 자, 이제 그 거대한 스케일에서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시장을 실제로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바로 악수 한 번으로 모든 걸 결정했던 아주 노련한 중개인들의 세계입니다. 이 중개인들 사이에서는 자기들만 아는 독특한 은어가 있었는데요. 예를 들면 모자거리 같은 거요. 이게 뭐냐면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모자라도 걸어둘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품질 나쁜 소를 가리키는 말이었죠. 근데 중요한 건 중개인들은 이런 모자거리조차도 어떻게든 이윤을 남겨서 팔아야 했다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난 협상 기술이 필요했겠죠? 당시 한 중개인이 남긴 보고를 보면 그 긴박함이 그대로 느껴져요. 통조림용 소는 손해를 봤지만 살찐 암소들은 순식간에 팔렸어. 돼지는 시세보다 2.5센트나 더 받고 전부 팔았지. 이 한마디에 그들의 일이 얼마나 살얼음판 같았는지, 또 좋은 결과를 냈을 때 얼마나 뿌듯했을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매 순간이 시험의 연속이었던 거죠. 근데 이 거래가요,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간단하게 이루어졌습니다. 제안하고 역제안하고 그리고 타결, 이 모든 게 단 몇 마디 말로 끝났어요. 수천 달러가 오가는 거래에 흔한 계약서 한 장 없었다는 겁니다. 믿어지세요? 그러니까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했던 핵심은 바로 신용이었습니다. 이 거대한 산업 전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신뢰라는 단단한 기반 위에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. 전국에 있는 5만 명이 넘는 출하자들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중개인에게 자신의 생계를, 전 재산을 그냥 온전히 맡겼던 겁니다. 하지만 이렇게 명예롭고 눈부시게 효율적이었던 시장의 이면에는 우리가 절대로 외면해서는 안 될 아주 어두운 현실이 있었습니다. 자, 지금부터 이야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이 산업에 숨겨진 결과물, 바로 야수의 뱃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버블리 크릭, 이름만 들으면 뭐랄까, 거품이 있는 예쁜 시냇물, 이런 느낌이죠?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였습니다. 스토키야드의 남쪽 경계를 이루던 시카고강의 한 지류였는데 사실상 스토키야드 전체에 온갖 오물이 쏟아져 나오는 폭 30m짜리 거대한 야외 하수구나 마찬가지였어요. 1885년 한 목격자가 남긴 증언입니다. 프로펠러가 검고 끈적한 액체를 휘저으니까 더 역겨운 오물로 변했다. 악취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다. 그 유명한 소설 정글이 나오기 20여 년 전부터 이미 강은 이런 끔찍한 상태였던 거죠. 당시 강에서 뭘 볼 수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. 두껍고 검은 기름찌꺼기, 죽은 개와 고양이 사체,
낡은 신발, 썩은 과일들, 그리고 하수관에서는 끊임없이 오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습니다. 이게 바로 그 화려한 진보가 쏟아낸 끔찍한 배설물이었습니다. 이 오염의 공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업튼 싱클레어의 유명한 소설 속 묘사를 통해 그 끔찍함의 깊이를 더 들여다볼 텐데요. 말 그대로 불타는 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1906년 업튼 싱클레어가 쓴 정글에는 정말 충격적인 묘사가 나옵니다. 기름과 오물이 단단하게 굳어버려서 닭들이 그 위를 걸어다니며 먹이를 쪼아먹는다. 오염이 너무 심해서 강 표면이 아예 고체처럼 굳어버렸다는 거죠. 닭이 그 위를 걸어다닐 정도로요. 심지어는 이런 소름 끼치는 일화까지 전해집니다. 이곳을 잘 모르는 사람이 그 굳어버린 강 표면을 그냥 땅인 줄 알고 걸어 나갔다가 순식간에 그 오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는 이야기요.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, 이 강은요, 가연성 산업 폐기물로 가득 차 있어서 가끔씩 말 그대로 불이 붙었습니다. 네, 잘못 들으신 게 아니에요. 강에 불이 나서 소방대가 출동해 불을 꺼야 할 정도였다니까요. 자,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. 우리는 유니언 스톡야드의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얼굴을 모두 보았습니다. 이제 이 두 얼굴을 하나로 맞춰보면서 과연 진보란 무엇이고 그 대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. 스톡야드의 두 얼굴은 이렇습니다. 한편으로는 현대적 효율성의 경이, 그리고 신용 위에 세워진 산업의 상징이었죠. 문명 세계를 먹여 살렸으니까요.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, 끔찍한 환경 재앙이었고 결국 자기 도시를 스스로 독살한 셈이었습니다. 이 둘은 정말 동전의 양면과도 같았습니다.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문제가 드러난 후에도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. 1885년에 언론이 처음 이 끔찍한 상태를 고발했고요. 1906년에는 소설 정글이 세상을 충격에 빠뜨렸죠. 그런데도 시카고시가 마침내 이 오염된 강을 메워버린 건 한참 뒤인 1920년이었습니다. 이 이야기는 100년도 더 된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. 지금 우리가 진보와 효율성을 찬양할 때 혹시 우리는 어떤 숨겨진 비용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.